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요리사였고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것 하나에 모든 게 무너졌죠.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그 나라의 음식, 그 재료, 그 철학까지도 말이죠. 하지만 한 입이었어요. 정확히 한 숟가락. 그날 이후 그는 공항에 있었고 강원도의 어느 마을에 있었으며 누군가의 눈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가 만든 건 요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배운 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작은 나라, 그 하얀 한모가 그를 어떻게 바꿨는지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감동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셰프로 일하고 있는 제이크라고 합니다. 저는 항상 눈으로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재료의 결을 볼 줄 알고 세계 조화를 읽어내는 것이 제 직업이었죠. LA에서 미슐랭 셰프로 살아간다는 건 그런 겁니다. 매일 아침 5시 저는 헬스장에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백질 쉐이크 한 잔과 함께 말이죠. 제 인스타그램 피드는 완벽한 근육과 완벽한 플레이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게 제이크 스톤이라는 브랜드였으니까요. 제이크, 이번 주 메뉴 테스팅 준비됐어? 수석 매니저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주방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의 메인 요리는 완벽한 단백질 균형을 갖춘 연어 스테이크였죠. 저는 항상 식재료를 그 영양소 성분으로 바라봤습니다.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그리고 칼로리. 제 세계관은 단순했어요. 강한 것이 살아남고 맛있는 것이 승리한다. 수많은 식재료를 만져왔지만 그 어떤 것도 제 근본적인 생각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날 오후 한국에서 온 식품 수입업자 김 씨가 레스토랑을 찾아왔어요. 그는 작은 쿨러백을 들고 있었죠. 미국에서는 아직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식재료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시아 음식이라면 대부분 맵고 짜고 기름진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편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문가로서의 예의는 지켜야 했습니다. 어떤 재료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연두부입니다. 갓 만든 신선한 두부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침 식사로 많이 먹죠. 쿨러백에서 나온 건 물에 담긴 하얀 정육면체였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오히려 의아했죠. 저는 무심코 손가락으로 눌러봤어요. 놀랍게도 부드럽게 움직이며 형태를 바꿨다가 손가락을 떼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걸 어떻게 먹나요? 간장 소스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주 단순하게요. 김 씨는 작은 종이컵에 간장 소스를 따르고 대파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두부를 나무젓가락으로 잘라 소스에 찍어 먹으라고 권했죠. 저는 그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쓰레기통에 버릴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는 제가 맛을 볼 때까지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한 조각을 집어 간장에 살짝 담갔습니다. 그리고 입에 넣었죠. 그 순간 제 모든 감각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너무 부드러워서 거의 씹을 필요가 없었어요. 입안에서 사르르 녹아내리는 느낌이었죠. 간장의 짭조름함이 두부의 은은한 맛을 끌어올렸습니다. 단순함 그 자체였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무슨 맛이죠? 김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콩의 맛입니다. 아무것도 더하지 않았어요. 그대로의 맛이죠.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맛이었어요. 단백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양소가 아니었어요. 무언가 더 깊은 것이었죠. 제 손이 떨렸습니다. 다시 한 조각을 집어먹었고 또 한 조각을. 정신을 차려보니 그릇이 비어 있었어요. 더 있나요? 김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두부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온 거예요. 그곳 할머니들이 대를 이어 만들어 온 방식 그대로입니다. 미국에서는 구하기 어렵죠. 그날 밤 레스토랑 문을 닫은 후에도 그 맛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흰색 정육면체가 왜 이렇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두부를 검색했습니다. 화면을 넘기며 읽었지만 글자로는 그 경험을 설명할 수 없었죠. 그날 밤 처음으로 단백질 쉐이크를 마시지 않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꿈에서 저는 하얀 바다 위를 걷고 있었어요. 발밑에 물결이 부드럽게 일렁이다가 제 발자국을 지워버렸죠. 그리고 멀리서 누군가가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음식을 대하던 방식이 얼마나 메마르고 기계적이었는지를요. 두부는 단백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인생이었고 문화였고 역사였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무언가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 안에서요. 아침 운동을 마치고 샤워를 하는 동안에도 그 하얀 두부의 감촉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수건으로 머리를 말리며 휴대폰을 집어들었죠. 어제의 연두부가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익숙함과 동시에 처음 경험하는 충격이 공존하는 묘한 감정이었어요. 저는 수입업자 김 씨의 연락처를 찾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어제 보여주신 두부.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답장은 금방 왔어요. 스톤 셰프님,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두부에 대한 정보를 보내드릴게요. 몇 분 후 제 이메일로 두부에 관한 상세 정보가 도착했습니다. 주방으로 향하면서 메일을 열어보았죠.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것은 영양 성분표였습니다. 저는 숫자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백지당 단백질 8지, 지방 4지, 탄수화물 2지, 칼로리는 고작 76kcal. 말도 안 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피트니스 전문가로서 이런 영양 균형은 거의 완벽했어요. 고단백, 저지방, 저칼로리. 게다가 콜레스테롤까지 낮았죠. 이런 식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왜 몰랐던 걸까요? 왜 미국의 피트니스 업계에서는 이토록 완벽한 식품을 주목하지 않았을까요? 주방에 도착해서도 계속 자료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두부의 역사, 만드는 법, 다양한 종류들.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만드는 과정이었어요. 콩을 갈고, 끓이고, 간수를 넣어 응고시키는 단순한 과정. 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철학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다림의 미학, 온도와의 대화, 물과 콩의 조화. 제이크, 오늘 메뉴 회의 시작해야 해. 브라이언의 목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태블릿을 내려놓았어요. 하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죠. 회의 내내 저는 두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단순히 맛이 아니라 그 철학적 의미에 대해서요. 제이크, 너 지금 듣고 있어? 브라이언의 목소리가 다시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미안. 다시 말해줄래? 다음 주 메뉴 구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 넌 어떻게 생각해? 저는 갑자기 입을 열었습니다. 두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쳐다봤죠. 두부, 그 부드러운 하얀 덩어리? 왜? 완벽한 식품이야. 고단백에 저지방, 저칼로리. 게다가 맛도 있어. 우리 메뉴에 넣어보면 어떨까? 동료 셰프인 마이클이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제이크, 농담이지? 우리 레스토랑은 프리미엄 스테이크하우스야. 고객들은 육즙 가득한 고기를 원해. 무맛의 흰 덩어리가 아니라. 그의 말이 제 귀에 거슬렸습니다. 무맛이라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맛봤던 그 연두부의 경험을 말로는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요. 이건 직접 경험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난 후 제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손가락이 자판 위를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검색창에 한국 강원도 두부마을이라고 입력했죠. 수많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은 산골 마을들, 대대로 두부를 만들어 온 장인들, 전통시장에서 팔리는 신선한 두부. 갑자기 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무언가였어요. 제 내면 깊숙한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봐야 해. 저는 망설임 없이 항공사 웹사이트로 이동했죠. LA에서 서울까지의 직항 비행편을 검색했습니다. 다음 주에 출발하는 비행기가 있었어요.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이게 미친 짓일까요? 하지만 그 순간 그 부드러운 두부의 감촉과 맛이 다시 떠올랐어요. 저는 결제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어요. 예약이 완료되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죠. 창밖을 바라보니 LA의 번화한 거리가 보였습니다. 화려한 네온사인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하지만 저는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함을 느꼈어요. 마치 오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죠. 레스토랑 매니저에게 2주간의 휴가를 요청했습니다. 어떤 이유로 한국에 간다고 설명해야 할지 고민했지만 결국 솔직하게 말했어요. 두부를 배우러 갑니다. 매니저는 웃다가 제 표정이 진지한 것을 보고 웃음을 멈췄습니다. 진심이야? 제이크 스톤이 LA의 스타 셰프가 두부를 배우러 한국에 간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진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무언가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찾으러 가야 합니다. 그날 밤 저는 여행 가방을 꾸리며 이상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제 팔로워들은 제가 고단백 레시피와 근육 만들기에 집중한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부드러운 두부를 찾아 한국으로 떠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건 제 여정이었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탑니다. 미지의 나라로 향하는 비행기를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대신 기대감이 가득했죠. 저는 무언가 중요한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였습니다.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는 줄곧 한국 문화와 두부에 관한 영상을 봤죠.
피곤함보다는 설렘이 더 컸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으로 들어서는 순간 첫 번째 놀라움이 시작됐어요.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어디에서도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LA 공항의 소음과 혼잡함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낯선 광경이었죠. 입국장으로 향하는 길, 전자출입국 시스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직원이 저를 안내했어요. 여기 지문 대시고 카메라 보세요. 아무런 대화 없이 몇 초 만에 입국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도장을 찍고 질문을 하고 서류를 작성하던 다른 나라들의 입국 과정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터치 한 번, 스캔 한 번으로 모든 게 끝났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제 발걸음이 가벼워졌어요. 이런 효율성이라면 두부를 찾는 여정도 순탄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호텔로 향하는 공항철도를 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 풍경이 LA와는 너무 달랐어요. 밀집된 아파트 단지들,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곳곳에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들.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열차 안의 분위기였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스마트폰에 집중하거나 조용히 앉아 있었죠. 아무도 큰 소리로 통화하지 않았고 어떤 혼란도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뭔가 다르구나.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사람들은 말은 적게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었어요.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모든 것을 조율하는 것 같았죠. 서울역에 도착해 호텔로 향했습니다. 체크인 과정 역시 놀라울 정도로 간단했어요. 직원은 필요한 정보만 물었고 불필요한 대화는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선 후 창문을 열어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수많은 빌딩들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있었고 밤이 깊어갈수록 도시는 더 화려해졌습니다. 배가 고파졌지만 낯선 도시에서 식당을 찾아 헤매고 싶지는 않았어요. 로비로 내려가 프론트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근처에 좋은 식당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배달의 민족 앱을 사용해 보세요. 방 안에서 편하게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레스토랑을 추천해달라는 제 질문에 앱을 사용하라니요? 하지만 호기심이 생겼죠. 방으로 돌아와 앱을 다운로드했습니다. 놀랍게도 영어 서비스가 제공됐어요. 지도를 통해 주변 음식점들이 한눈에 보였고 메뉴와 리뷰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신세계군. 스마트폰으로 몇 번 터치했을 뿐인데 30분 만에 문 앞으로 따뜻한 음식이 배달됐습니다. 배달원은 문 앞에 음식을 놓고 조용히 사라졌어요. 아무런 대화도 팁도 필요 없었죠. 저는 배달된 비빔밥을 맛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는 말하지 않아도 소통하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효율성이 극대화된 사회였죠. 다음 날 아침 강원도로 가는 버스를 타기 위해 동서울 터미널로 향했습니다. 티켓 발권도 키오스크를 통해 쉽게 해결했어요. 대기실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가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누구도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고 불필요한 대화도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불편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죠. 이런 조용함 속에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니까요. 버스에 올라타면서 창가 자리를 찾았습니다. 옆자리에 한국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성이 앉았어요. 그녀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고는 곧바로 책을 펼쳤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 말을 걸었어요. 혹시 영어 할 줄 아세요? 그녀는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조금요.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제가 강원도에 가는데 두부를 만드는 장인을 찾고 있어요. 혹시 아는 곳이 있나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제 이름은 이혜지입니다. 저도 우연히 같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방학을 맞아 할머니를 뵈러 가는 길이거든요. 할머니가 그 마을에서 유명한 두부 장인이세요.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혜지는 조용히 웃으며 계속했어요. 실례지만 왜 두부 장인을 찾고 계신가요? 저는 LA에서의 경험, 그리고 그 연두부의 맛에 매료되어 한국까지 오게 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혜지는 진지하게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두부는 정말 특별해요. 하지만 그건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에요. 할머니는 두부를 만들면서 기다림의 철학을 가르치시거든요. 버스가 서울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풍경이 점차 녹색의 산과 들로 바뀌어 갔어요. 혜지와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차분한 목소리로 한국의 문화, 음식, 그리고 정의라는 개념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말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냉정한 건 아니죠. 오히려 말로 표현하지 않는 배려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정의예요. 저는 그녀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이 나라에 도착한 순간부터 느꼈던 그 이상한 조용함 속의 효율성. 그것이 바로 정의 현대적 모습이었던 거죠. 정말 흥미로운 나라예요. 조용한데 너무 잘 돌아가요. 혜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해가 두부에도 담겨 있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시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막 여정이 시작됐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음식을 단백질과 지방의 숫자로만 보았지만 여기서는 음식이 철학이고 문화였죠. 그리고 이 조용한 나라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는 뭔가 깊은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혜지가 제 생각을 읽은 듯 말했어요. 스톤 씨, 휴게소에서 잠시 쉬었다 가시죠. 한국 휴게소는 미국과 많이 다를 거예요. 휴게소에 내려 주변을 둘러보니 또 다른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깨끗하게 정돈된 식당가, 다양한 음식 메뉴, 그리고 빠른 서비스. 누구도 고함치거나 다투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조용히 하지만 완벽하게 흘러갔습니다. 여기서 꼭 맛봐야 할 것이 있어요. 혜지가 손짓하며 한 가게를 가리켰습니다. 그곳에서는 따뜻한 두부를 팔고 있었어요. 간단한 양념장과 함께 나온 두부는 LA에서 맛본 것보다 더 신선했습니다.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으면서도 단단한 식감이 공존했죠. 이건 여행용 두부예요. 할머니의 두부는 이것보다 훨씬 특별하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 이 나라의 조용함이 더 이상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 속에 깊은 배려와 효율성이 숨어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고 소리 지르지 않아도 완벽하게 시스템이 돌아가는 이 나라가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할머니의 집에서 지낸 지 일주일째 되는 날 혜지가 아침 일찍 저를 깨웠습니다. 오늘은 시골 장터 날이에요. 할머니께서 우리가 만든 두부를 가지고 장터에 가자고 하세요. 아직 졸린 눈을 비비며 밖으로 나가보니 할머니는 이미 마당에서 두부를 정성스럽게 포장하고 계셨어요. 작은 나무 상자에 신선한 두부를 담고 그 위에 젖은 천을 덮으셨습니다. 장터에 가서 두부를 파시는 건가요? 판매도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마을 어르신들에게 두부를 나누는 날이거든요. 할머니께서 20년 넘게 이어오신 전통이에요. 할머니의 작은 트럭에 두부 상자들을 실었습니다. 시원한 아침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산길을 따라 내려가는 동안 주변의 아름다운 풍경이 점점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장터에 도착하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작은 천막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사람들은 할머니를 보자 반갑게 인사했어요. 우리는 작은 천막을 설치했습니다. 상자에서 두부를 꺼내 정성스럽게 진열했어요. 신선한 두부의 하얀 빛이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두부를 사갔지만 몇몇 노인들에게는 할머니가 그냥 두부를 건네주셨어요. 그리고 그 노인들은 작은 바구니에 야채나 과일을 담아 할머니께 드렸습니다. 저분들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나요? 돈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환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의예요. 직접적인 물물 교환이라기보다는 서로를 살피는 마음이죠. 할머니는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두부를 나눠주시고 그분들은 자신의 텃밭에서 기른 것들을 나눠주세요. 꼭 같은 가치일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LA에서의 제 삶은 항상 정확한 계산과 공정한 거래를 중요시했어요.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계산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 정이 모든 것의 중심이었어요. 장터가 점점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다양한 연령층의 사람들이 할머니의 두부를 사러 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두부를 사면서 할머니와 짧은 대화를 나누고 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오전이 지나고 할머니는 남은 두부를 작은 조각으로 잘라 장터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하셨어요. 이건 두부 나눔이에요. 할머니께서 매달 하시는 행사예요. 장터에 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두부를 맛보게 해주시죠. 저도 할머니를 도와 두부를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람들의 미소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께서 외국인이 이렇게 정성스럽게 두부를 나눠주는 모습이 감동적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두부 맛이 예전 자신의 어머니가 만들던 맛과 비슷하다고요. 할아버지는 작은 배를 하나 건네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정이라는 감정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국적이 달라도 음식을 통해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장터 한편에 자리를 펴고 도시락을 꺼내셨습니다.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어 함께 식사를 시작했어요. 식사 중에 한 할머니가 제게 김치를 건네주셨고 다른 할머니는 작은 떡을, 또 다른 분은 과일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오후가 되자 장터는 점점 한산해졌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한 모의 두부를 조심스럽게 포장하셨어요. 할머니께서 장터에서 항상 마지막 한 모는 가장 필요한 사람을 위해 남겨두신대요. 오늘은 마을 끝에 사시는 혼자 사는 할아버지를 위한 거예요. 할머니는 저와 혜지를 데리고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는 두부를 건네며 잠시 대화를 나누셨어요. 할아버지의 생신이 오늘이래요.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는데 할머니께서 기억하고 두부를 가져오셨대요. 그 순간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두부 한 모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정 한 바가지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LA에서의 제 삶은 화려했지만 이런 깊은 인간적 연결은 부족했어요. 이게 그냥 음식이 아니었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혜지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두부는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고 관심이고 기억이에요. 할머니께서는 두부를 통해 사람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시는 거죠. 집에 도착해서 저는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어로 서툴게 말했지만 제 진심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주름진 손으로 제 머리를 가볍게 쓰다듬으셨습니다. 그 손길에서 저는 정의 따뜻함을 느꼈어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에서 보낸 2주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에게 두부를, 혜지에게 한국 문화를,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정을 배웠어요. 마지막 날 아침 할머니는 저를 마당으로 불러내셨어요. 할머니께서 선물을 준비하셨대요. 할머니는 작은 목재 상자를 제게 건네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두부를 만드는 데 필요한 특별한 도구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간수병, 배보자기, 그리고 작은 두부틀까지. 이건 할머니의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거래요. 정말 귀중한 물건이에요. 저는 감동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단지 2주 동안 머물렀을 뿐인 외국인에게 이토록 소중한 가족 유산을 건네주시다니요. 그것이 바로 정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보답 같은 건 바라지 않으신대요. 다만 진정한 두부의 의미를 잊지 말라고 하세요. 두부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다리라고요. 공항으로 가는 길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두부 하나를 찾아왔다가 삶의 철학을 배우고 돌아가는 셈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혜지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고 다시 만날 것을 약속했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LA에 도착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도시의 불빛과 소음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온 첫날 저는 SNS에 간단한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2주간의 침묵을 깹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것 곧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다음 날 제 레스토랑을 찾아 매니저를 만났습니다. 2달 동안 레스토랑을 닫고 싶어. 매니저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이후 2달 동안 저는 할머니에게 배운 두부 만드는 법을 수백 번 반복했어요. 처음에는 실패의 연속이었죠. LA의 물은 강원도의 물과 달랐고 습도와 온도도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8주차가 되어서야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강원도의 그 맛, 그 식감을 LA에서 재현해낸 거예요. 그것은 단순한 요리 기술의 승리가 아니라 인내와 겸손함의 결실이었습니다. 2개월이 지난 후 저는 뉴욕 소호 지역의 작은 공간을 임대했습니다. 간판도 없는 작은 팝업 스토어였어요. 문 앞에는 단 한 문장만 적혀 있었습니다. 사프트 이즈 나트 위크. 오픈 첫날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긴 줄이 형성됐습니다. 매장 내부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을 연상시키는 소박한 인테리어, 나무 테이블, 그리고 중앙에 위치한 오픈 키친. 저는 그곳에서 직접 두부를 만들었어요. 메뉴는 단 하나, 기억의 두부였어요. 신선한 두부와 간단한 간장 소스, 그리고 강원도에서 가져온 들기름 한 방울. 가격은 $25였죠. 비싼 가격이었지만 사람들은 기꺼이 지불했습니다. 한 고객이 물었습니다. 이렇게 비싼 두부는 처음 봤어요. 뭐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두부가 아닙니다. 이건 한국 강원도의 작은 마을 80세 할머니의 손맛이에요. 60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두부를 만들어 온 장인의 정신이죠. 무엇보다 이건 제가 한국에서 배운 정입니다. 계산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누는 따뜻함이요. 그 말을 들은 고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제 할머니도 이런 두부를 만드셨어요. 이 맛은 제 어린 시절의 맛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하는 것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기억이었어요. 사람들은 두부를 통해 자신의 과거, 고향, 그리고 잊고 있던 감정들을 다시 만나고 있었죠. 팝업 스토어는 예상보다 훨씬 성공적이었습니다. 미식 평론가들이 찾아왔고, 뉴욕 타임즈에서는 LA의 근육맨, 셰프가 뉴욕에 정을 가져왔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어느 날 강원도에서 온 교환 학생이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두부를 한 입 먹고 눈물을 흘렸어요. 고향의 맛이에요. 어떻게 이런 맛을 만들 수 있죠? 저는 그녀에게 할머니의 이야기, 해지의 도움,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배운 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에 말했어요. 당신은 단순한 셰프가 아니에요. 당신은 문화의 전달자예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단백질과 칼로리를 계산하는 셰프가 아니었어요. 두부를 통해 한국의 정서를, 정의 문화를 전하는 사람이 된 것이었죠. 팝업 스토어를 마무리하며 저는 작은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두부의 철학이라는 제목의 책자에는 두부 만드는 법뿐만 아니라 기다림의 미학, 실패의 가치, 그리고 정의 의미를 담았어요. 마지막 날 매장 문을 닫으며 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두부는 기억이고 나는 그걸 전하는 사람입니다. 뉴욕에서의 팝업 스토어를 마치고 LA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디어의 관심은 여전했지만 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두부를 통해 배운 철학은 제 삶의 모든 면을 변화시켰습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명상을 했고, 운동도 과거의 강도 높은 훈련보다는 요가와 같은 부드러운 움직임을 선택했어요. 레스토랑도 완전히 바꿨습니다. 이전의 화려한 인테리어 대신 소박하고 따뜻한 분위기로 탈바꿈했어요. 메뉴도 단순해졌죠. 복잡한 조리법과 화려한 플레이팅 대신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린 요리들을 선보였습니다. 물론 다양한 두부 요리도 추가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한국의 그 작은 마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해지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모습이 자주 꿈에 나타났어요. 특히 장터에서 두부를 나눠주던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해지에게서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스톤 씨 잘 지내시나요? 할머니께서 많이 보고 싶어 하세요. 요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걱정이에요. 미국에서의 두부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메일을 읽자마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정작 제가 정을 배웠다고 하면서 정작 그 정을 가르쳐준 사람들에게는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순간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제 마음을 전해야겠다고요. 스튜디오를 빌려 영상 편지를 녹화했습니다. 간단한 인사로 시작해 미국에서의 두부 팝업 스토어 이야기,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할머니, 그날의 두부 아직 제 안에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기다림의 철학은 제 요리뿐만 아니라 삶의 방식까지 바꿨어요. 예전에 저는 항상 빠른 결과, 화려한 외형만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과정의 소중함을 알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정이라는 감정을 통해 진정한 연결의 의미를 배웠어요. 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 레스토랑에서 두부를 만드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그대로의 방식으로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가장 소중한 손님에게 두부를 대접하는 장면을 추가했어요. 그 손님은 90세의 한국계 미국인 할머니였는데 할머니의 두부를 먹고 눈물을 흘리셨죠. 이게 바로 제가 전하고 싶은 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영상 편지를 혜지에게 보내고 몇 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혜지는 할머니와 함께 영상을 봤다고 했어요. 할머니는 처음엔 말없이 지켜보다가 마지막에는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 드릴게요. 두부는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담겨요. 제이크의 두부에서 정성과 사랑이 느껴져서 기뻐요. 미국에서도 우리의 정을 나누고 있다니 자랑스러워요. 그 메시지를 읽고 저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제가 전하고자 했던 마음이 할머니에게 제대로 전해졌다는 사실이 너무 기뻤어요. 계절이 바뀌고 제 인생도 점점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레스토랑은 여전히 성공적이었지만 저는 이제 단순한 셰프가 아닌 문화의 전달자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TV 프로그램에서도 화려한 요리쇼보다는 음식의 문화적 의미와 철학을 다루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또한 정의 식탁이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했어요. 이 단체는 미국 내 소외된 노인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젊은 세대들에게 음식을 통한 나눔의 가치를 가르치는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할머니의 두부 나눔 행사에서 영감을 받은 거죠.
해가 바뀌고 문득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을 직접 보고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어요. 서랍을 열어 여권을 찾다가 잊고 있던 대한항공 티켓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귀국 당일 혜지가 몰래 제 가방에 넣어준 것이었어요. 티켓 뒷면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설 연휴 다시 오세요. 할머니와 함께 두부 만들어요. 마이너스 혜지. 설날. 한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라고 했죠. 가족들이 모여 음식을 나누고 조상에게 감사하는 날이라고요. 티켓을 보며 결심했습니다. 이번 설에는 꼭 한국으로 가야겠다고요. 바로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LA에서 인천까지의 직항편. 출발일은 설 연휴가 시작되기 하루 전이었어요. 그리고 혜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설 연휴에 갈게요. 할머니께 미리 말씀드리지 마세요. 작은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있어요. 선물은 바로 제가 LA에서 직접 만든 두부였습니다. 특별한 보온 용기를 주문해 비행 중에도 신선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준비했어요. 그리고 제 첫 번째 요리책 두부의 철학의 초판본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이 책에는 할머니의 이야기와 두부 만드는 법, 그리고 제가 배운 정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창밖의 LA 야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저는 단백질과 근육에 집착하는 셰프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그 모든 변화는 한 모의 두부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떠났지만 마음은 거기에 머물러 있었구나. 중얼거리며 가방을 마저 꾸렸습니다. 이번 여행은 단순한 방문이 아니었어요. 그건 제 마음의 귀향이었습니다. 비록 제 몸은 한국을 떠났지만 제 마음은 항상 그곳에 할머니의 작은 한옥과 마을 장터, 그리고 두부 한 모에 담긴 정의 세계에 머물러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저는 한국어 공부 앱을 열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 동안 틈틈이 배웠던 한국